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27일입니다. 오늘 정말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조금 전입니다만은 하태경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어제 그러니까 9월 26일자로 대법원으로부터 확실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채용 수사. 비리에 관한 검찰의 수사 기록 일체를 갖다가 흔한 얘기로 하태경 의원에게 공개하라는 겁니다. 야, 대법원이 뭐 이게 참 대법원이 그 어마어마한 지뢰를 건드려서 폭파시켜 버렸네요.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심에서도 또 2심에서도 계속 하태경 의원이 이겼어요. 그때마다 검찰은 악착같이 항소하고 또 악착같이 상고하면서 끝까지 그 문준용 문준용 그 취업 비리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갖다가 안 넘기겠다가 버텼습니다만은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직후부터 네. 정부가 정보 공개 청구 뭐 소송에서 1심에 지면 네. 그 괜히 질질 끌지 말고 빨리빨리 해줘라고까지 특별히 엄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문무일 검찰이에요.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2017년 7월부터 네. 2019년 7월까지 뭐 임기 다 채우고 뭐 물러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하태경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하태경 의원 주장은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무슨 뭐 억하심정으로 네. 뭐 무슨 뭐 문준용이 수사 그 파일을 뭐 법원이 주라 그러는데 안 줄 수가 있겠느냐. 이 네. 뒤에는 네. 민정수석실이 있다. 민정수석 누구냐? 조국. 이게 지금 이 문준용 특혜 채용 비리 고용정보원 네, 그때 네. 고용정보원장이 네. 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데리고 있던 비서관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했는데 최근에 이 문제를 또 딱 그냥 뭐 물고서 너 죽고 나 죽자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저 황태순 TV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칼날을 잡았다. 이 세상에 칼날을 잡은 자가 가장 무서운 것이다. 뭐 끌려가면서 뭐 한 두 가지 의혹 때문에 검찰에 끌려가면서 검찰이 날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 나도 문준용이 거 까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이야기가 그 이재명 씨가 자기 주변에 네. 야 문준용이 뭐 특혜 채용한 거지 그게 뭐 아니냐 나는 확실한 걸 알고 있다라고 또 뻥뻥뻥뻥 지르고 다니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 됐죠? 그래갖고 그때 보면은 그 부인 해경군 김씨, 해경군 김씨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건 유야 무야 덮이고 말았습니다. 그 제가 이제 후배가 기자가 또 이게 또 깜짝 놀라면서 이제 네. 그 이게 자료를 보내왔는데 좀 뭐가 공개되느냐 그 수사 자료에서 네, 네. 1번 네. 2007년 네.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네.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 진술서, 음매. 음매. 이거 뭐 2번. 2번 문준용과 미국 파슨스 스쿨이 등록 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4번 세 번째 파슨스 스쿨이 문준용에 보낸 2007년 가을 학기 뭐 어드미션. 네. 그러니까 특혜 채 그리고 뭐 검찰이 또 이잡듯이 샅샅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중에 또 이거 뭐 지난 뭐 대선 그 뭐 와중에는 네. 또 이제 저 문준용을 가지고 또 얼마나 또 거세게 또 저 당시 홍준표 씨가 또 후보 얼마나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드디어 이게 이제 뭐 문준용에 대한 의혹에 관해서 검찰이 조사했던 뭐 진술들 모두를 다 공개하니까 대법원이 역시 네. 뭐 하여간 뭐 진실 규명에 열쇠를 큰 문을 확 열어줬네. 이제 들여다보면 알게 되겠죠. 멀쩡한 아이 얼마나 또 항변을 했어.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없다고 하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그래서 조국을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뭐 당초 보면 저하고 우리 김영광 실장이 오늘 1시 반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특별 발표를 갖다 대독했습니다. 한 1분 30초 되는데요. 대독한 것을 놓고 이게 말도 안 된다 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면 그것을 갖다가 갖고 한 15분짜리를 갖다 저희 만들고 딱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하태경 의원의 그 발표가 나서 우리가 진작했던 게 맞았구나. 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잘 보세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9월 22일 일요일부터 9월 26일 어제까지 3박 5일 미국 다녀왔습니다. 시원하게 다녀와고 오늘 첫 번째 발표한 것은 이번에 미국
갔다 온 그런 결과에 대한 국민 보고가 아니라 한미 동맹하는 문제도 아니라 아니라 한마디로 보면은 밀지를 내리다시피 해서 검찰에게 딱 떨어지게 얘기하면은 검찰에게 수사 외압을 가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김영건 시장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한테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뭐가 진짜 아쉬운 게 있길래 조국은 이미 검찰 개혁과 법무 개혁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제 우리는 뭐 하여간 뭐 운명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의 쿰쿰한 냄새가 난다 네. 이렇게 하고 했는데 네. 이제 하태경 의원이 오늘 내놓은 마지막 이제 주장을 한마디 쭉 읽어드리면 네. 이게 왜 이제 운명 공동체 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정보 공개에 불복한 문무일 검찰의 배우는 네. 청와대 누구였는지 밝혀라. 네. 법원은 1심부터 일관되게 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 네. 수사 자료의 공개가 되면 네. 대통령과의 특혜 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시를 했다. 네. 근데도 문무일 검찰은 4번에 걸쳐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누군가가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네. 문무일 검찰이 단독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아들 수사자료 공개 거부의 배후에 네. 청와대 최고위층이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의심한다. 네. 특히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실, 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의심의 1차 대상이다. 이제 뭐 밝혀지는 대로 한번 뭐 보시죠. 뭐. 전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에 보면 저 정무적 판단을 갖다가 대리해 주는 사람이 강기정 정무수석 아니에요. 어제 9월 26일 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는데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도 어제 하태경 의원이 승소한 걸 알았을 겁니다. 청와대 계셔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뭐 민정수석실 통해서 그 보고가 또 올라가죠. 오기 때문에 벌써 어제 대법원에서 그와 같은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났다는 것은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이례적으로 고민정 대변인을 앞장 세워서 사실상 노골적으로 검찰에게 수사 외압을 가하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헌법에서 얘기한 탄핵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갖다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저러한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대통령 지금 특별 담화 빨리 내셔야 되겠는데 또 대통령 대법원 판결 취소하고 네. 정보 공개하지 마라.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거운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라고 또 하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2016년 10월 23, 24를 제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최순실 게이트가 당시 조선일보 중심으로 계속 불거져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언론이 타고 나와서 최순실 게이트가 극에 달했을 때 최순실 의혹이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하셨어요? 시정연설하면서 개헌을 제안합니다. 그 하루 종일 그날 개헌 얘기가 바글바글 떠드는데 뜬금없이 그날 저녁 8시에 JTBC가 최순실 뭐 이른바 무슨 이런 게 있었다고 깐 거예요. 태블릿 PC. 네, 처음엔 태블릿 PC라고는 안 했습니다. 처음엔 태블릿 PC라고 2, 3일 지나서 이제 태블릿 PC 얘기 나왔고 어쨌든 그 당시에 최순실이란 여인이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연설 문건을 갖다 봐주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게 그날 저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개헌을 제안한 것이 그당 최순실 게이트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틀어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가족사도 지금 복잡해지는 게 문준영이는 지금 또 조국이가 케어를 잘 해준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그 사위 네. 서서방에 관해서도 무슨 토이 무슨 게임 회사에 토리 게임즈 은행 뭐 대출을 일으켜주고 네. 거기를 커미션을 받은 돈을 가지고 뭐 하다가 뭐 이런저런 뭐 민사적 형사적 네네. 분란에 해서 여러 폈는데 이것도 또 조국 민정수석이 또 케어를 해주고 네. 지금 조국의 5천 조카는 이 사모펀드 모으는 과정에서 조범동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제가 조국 민정수석의 재산관리입니다. 그거 네. 하면서 조국을 팔아먹는 거는 상시적으로 팔아먹었고 사촌 형님이라 그랬대. 네. 조국을 팔아먹는 건 상시적으로 팔아먹고 청와대가 대통령까지 지금 팔아먹었다는데 이거를 민정수석이 예 단도리를 했어야 되는데 단도리 안 하고 단속을 안 하고 예. 방치를 했고 이게 또 음매 또 이것도 또 뭐가 또 번지나 이제 이게 게이트를 번질 가능성이 큰 게요. 보세요. 조범동이 자기 5촌 당숙인 조국을 갖다 뭐 사촌 형님이라고 뻥을 치면서 내가 우리 사촌 형님 재산 관리인이고 심지어는 청와대만 이름을 댄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것을 갖다 관리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면 민정수석이 그런 놈을 그냥 만약에 놔뒀어? 그러면 민정수석은 그런 놈들을 잡아서 그러니까 작사를 내야 되는 게 민정수석의 역할인데 오히려 그 문정수석의 비호하에 조범동이 그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팔고 다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억울해서라도 그걸 갖다가 진실을 밝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기억나시죠? 문준영 씨는 얼마 전에 그 조국 씨 딸한테 야 너 떳떳하게 나서서 할 얘기 해라 응원 편지 응원 SNS 올렸고 심지어는 보면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특별 발표를 통해서 지금 조국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게 뭐 관행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하면서 외압을 가하고 있고 이거야말로 사실 우리 객관적 기준으로 보면 딱 탄핵 소추감입니다. 그렇습니다.